예, 팩트체크를 진행할 텐데요. 어저께 팩트체크에서 진행한 내용, 즉 여러 가지 궁금증 같은 것을 여기서 김필기 기자와 함께 풀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요청을 해주셨냐면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즉 테러 방지법의 내용은 정말 그렇다면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팩트체크를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김필기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 테러 방지법과 관련돼서 내놓는 얘기들이 다 틀린 것이 많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또 이제 김종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먼저 잠깐 들어보시죠. 예. 야당 의원들이 이런 허위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요. 야당 현역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이 37만 명이나 돼서 국민들 계좌 카카오톡을 마음껏 들여다볼 거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그리고 국정원 출신 의원이죠.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 관련 Q&A라는 자료를 배포해서요. 야당 의원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중에 몇 가지 특히 논란된 부분을 오늘 한번 짚어볼 텐데요. 첫째는 일반 국민들도 통신 감청, 계좌 추적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꼭 테러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한테까지 국정원이 감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런 우려는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요.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국민 감시법입니다라는 자료를 내서요. 예. 그래서 당신의 휴대폰 무제한 감청이 허용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번에 직권 상정된 테러 방지 법안을 보면은요.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 조직원이나 또 테러를 일으키려고 의심되는 자, 이렇게가 감청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실제 대상은 대부분 외국인이고 또 내국인이라고 한다 해도 50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게 여당 측의 주장인 건데요. 근데 전문가들 의견 중에는 이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래요. 근데 의심도 불명확한 거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너무 자의적이거든요. 이렇게 테러방지법처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명확해야죠.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라고 그러죠. 법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테러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그 예.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걸 좀 명료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해석을 이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 자, 지금 보실 이 내용이요. 작년 11월 광화문 집회 민중 총궐기 당시에 나온 이야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폭동을 넘어서 대한민국 향한 테러다. 예.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공권력에 대한 테러다. 그 충격적인 파리 IS 테러와 그 당시에 이제 파리에서 테러가 있었죠. 예. 또 국내 불법 폭력 시위를 비교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게 누구의 평가냐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집권 여당 중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물론 불법 폭력 집회는 없어야겠죠. 그런데 이를 보면은요. 이런 부분에까지 테러 방지법을 들이댈 수 있다는 우려 나올 수 있는 대목인 예. 겁니다. 글쎄요, 그 당시에 테러란 그 단어를 너무 가벼이 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견도 물론 많이 있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원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글쎄요, 야당 쪽에서 이번 테러 방지법이 국정원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준다 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런 우려 나오니까요. 그에 대해서 이제 이철우 의원은요.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 정보 수집이 핵심이고 또 해외 정보기관과 공조도 필수적인데 이거는 국가정보기관만 할 수 있는 거다. 국민안전처 같은 기관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역시 이와 좀 다른 의견 가진 전문가들 많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국 경우에도 FBI, CIA가 구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보하고 해외 정보가 구별돼 있고요. 근데 국가안보부는 행정기관이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돼 있죠. 우리는 국정원의 예산을 알 수도 없고 아무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고 있고 투명하지가 않은 거죠. 예.
예, 특히 이제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에 애국자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감청과 체포, 검열 등 이 테러 관련된 수사 권한을 아주 강화했었는데요. 이게 그런데 테러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범죄 수사에 이용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뉴욕타임스와 비즈니스 위크, 워싱턴 포스트에서 각각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 NSA의 무차별 도감청을 폭로했죠. 그러면서 비판 여론이 계속 고조가 돼서 작년 6월 결국 애국자법은 폐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법으로 대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국정원 권한 강화에 앞서서 이것 역시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지적입니다. 예. 그 지금까지 테러 방지법과 관련돼서 나온 그런 그 우려들이 상당 부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예.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37만 명이다. 이게 야당 쪽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SNS 상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지금 그 이야기는 더민주당 소속의 이제 전순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 중에 국정원 인원이 상당해서 사회 각계각층에 개입하고 있다. 한 자료를 보니까 한 37만 명 되더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 국정원 조직과 규모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 그 문제가 됐던 지난 대선 당시에요. 언론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국정원 1년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예, 예. 만약 정말 37만 명이어서 이들이 공무원 평균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 해 인건비만 20조 원이 넘게 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엄청난 감시를 했던 태길이요. 방첩부, 해외 첩보 심지어는 이제 군부대까지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얘네가 4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소련 인구수가 거의 3억 가까이 됐습니다. 2.9억 정도가 됐을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육군 숫자가 49만인가 그래요. 예. 사실 뭐 한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좀 객관적인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 이 여당에서는 이렇게 과장이 된 부분이 많다 지적을 하면서 또 지금 주요국 중에 테러 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하다. 빨리 입법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자, 이것도 따져보면은요.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덴마크 등 지금 보시는 상당수 국가들이 따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 형법을 개정해서 테러 방지 관련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은 테러 대응을 정보기관이 아닌 경찰 조직에 맡기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각 나라별로 사정이 다르고 또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처럼 상당한 부작용이 드러난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전인수로 팩트를 해석해서 법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